밤이 깊어지자 북쪽의 교회마다 등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촛불을 손에 들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속삭였다. 오늘 밤이 끝나면 내일 아침 종이 한 장이 세계를 바꾼다고. 종이의 냄새, 촛농의 냄새, 겨울 공기의 서늘함이 예배당 천장 밑에서 뒤엉켰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분을 세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숨소리는 얕아졌다. 종이의 문장이 아직 목소리가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문장을 가슴으로 외우고 있었다. 새벽이 닿자 워싱턴의 창틀에 서리꽃이 피었다. 하얀 빛이 천천히 집무실 안으로 스며들고 책상 위에 잉크병이 희미한 반짝임을 띄었다. 한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펜을 들었다. 전날 수백 명의 손을 잡느라 저린 손목을 한번 주무르고 종이를 향해 조심스레 펜촉을 내렸다. 자칫 떨릴까 잠시 멈춘 뒤 그는 낮게 말했다. 기록은 손의 흔들림까지 기억한다. 그 말과 함께 펜촉이 첫 획을 그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그 소리에 맞춰 멈춘 듯했다. 한 문장을 끝낼 때마다 펜촉을 들어올리는 짧은 호흡, 다시 내려앉는 작은 결심. 서명은 길지 않았지만 방 안의 시간은 길게 늘어졌다. 마지막 획이 종이 끝에 닿자 그는 펜을 내려놓았다. 새벽의 고요가 조금 흔들리며 밖으로 번져나갔다. 전신국의 문이 열리고 딸깍거림이 쏟아졌다. 금속 레버가 오르내리는 규칙적인 박자, 종이에 찍혀나오는 점과 선, 사람이 아닌 전류가 문장을 말하는 시간. 메시지가 방을 가로질러 다른 방으로, 도시를 건너 다른 도시로 달려갔다. 인쇄소의 기계가 깨어나기 전 먼저 깨어난 것은 전선이었다. 그와 동시에 뉴욕의 한 인쇄소에서 거대한 롤러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낡은 기름 냄새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종이는 검은 글자를 품은 채 쏟아져 나왔다. 팔을 걷어붙인 소년이 따끈한 지면을 쌓아 올리고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그 종이를 갈래갈래 나눠 사람들의 손에 밀어넣었다. 거리로 뛰어난 아이가 첫 문장을 소리쳐 읽었다. 해방. 단어 하나가 겨울바람에 올라타 더 멀리 날아갔다. 북부 도시의 광장마다 작은 무대가 생겼다. 연설자는 종이를 높이 들어 보이며 문장을 또렷하게 끊어 읽었다. 말이 끝날 때마다 환호와 울음이 섞여 솟았다. 흑인 공동체의 예배당에서는 찬송이 시작되었다. 몇 해 전 부모를 잃고 먼주로 팔려간 남자를 떠올리며 눈을 감은 여인이 손을 모았다. 옆자리의 노인은 무릎을 꿇고 등을 숙였다. 오늘의 노래는 기쁨의 박자였지만 음절 사이사이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부르는 문장이 마침내 종이에 적혔다고. 그러나 종이의 문장은 경계선을 가른다. 연방에 충성한 몇몇 주에는 오늘이 곧바로 해방의 날이 아니며 반기를 든 지역에만 이 말에 칼날이 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금세 깨달았다. 법의 손길은 아직 전장의 끝까지 뻗지 않았다. 문장은 발이 달리지 않았다. 대신 문장은 사람들에게 발을 달아주었다. 전선 가까운 농장에서 밤마다 북군의 진영을 바라보던 남자가 호미를 내려놓았다. 그의 등에는 오래된 자국이 남아있었고 그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굽어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가족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길을 걸었다. 어디까지가 자유의 땅인지, 어디부터가 여전히 사슬의 땅인지 지도에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는 방향을 알고 있었다. 북쪽, 전선, 깃발, 전신선이 기둥에서 기둥으로 달리는 길. 남쪽의 저택안, 신문을 내리친 지주의 잔이 탁자 위에 부딪혔다. 유리잔의 얇은 혀가 진동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초를 늘리고 밤마다 횃불을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소문이 불안의 속도로 번졌다. 그들은 오늘의 문장이 내일의 현실이 될까 두려워했다. 마구간에서 잡아 끝말의 콧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허리춤의 권총이 차갑게 무게를 재는 동안 집안의 흑인들은 눈길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늦은 밤, 부엌 뒤편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만 노래가 흘렀다. 손바닥이 박자를 만들지 않도록, 발 뒤꿈치가 바닥을 두드리지 않도록 노래는 공기 속에서만 울렸다.
이 집에서도 문장은 들렸다. 아니, 더 오래전부터 그 문장을 마음속에 적어두고 있었다. 전선의 막사에는 여러 표정이 섞였다. 일부 병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문장을 따라갔다. 어떤 이는 연방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보다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됐다. 술에 취해 불평하던 병사도 있었다. 왜 우리 피로 누군가의 운명을 고치느냐고.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흑인 팀스터가 말없이 수레바퀴에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본 누군가는 종이를 다시 펼쳐들었다. 문장은 종이 위에만 있지 않았다. 부대에 배속된 흑인 노동자, 북쪽으로 탈출해온 사람들, 아직 전선 너머에 남은 가족들, 그들의 얼굴이 문장의 여백을 채웠다. 문장의 끝에 손글씨처럼 작은 생각이 덧붙었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왜 싸우는지 알겠다. 유럽의 항구 도시에서 신문을 들여다보던 상인들은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 면화 가격이 아닌 도덕의 가격. 영국의 공장에서 실타래를 뽑아내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신문을 돌려가며 읽었다. 누군가가 이제 남부와 거래하기는 어렵겠군 하고 말하자 다른 누군가는 그들이 진다면 면화는 더 비싸질 텐데 하고 중얼거렸다. 계산기와 양심이 서로의 눈치를 보던 시간이 지나고 몇몇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의 이름이 바뀌면 중립이라는 말도 의미를 달리 가져야 한다고. 남부의 해가 뜨는 들판 위 채찍 자국이 남은 남자의 어깨가 햇빛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가 속한 주는 연방에 충성한 지역이었다. 종이에 적힌 문장은 그에게 아직 닿지 않았다. 그가 몸담은 땅은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었고 농장 주인은 오늘도 일찍부터 목화를 따오라고 소리쳤다. 그 남자는 문장이 종이에 적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발밑의 흙은 변하지 않았다. 손가락 끝에서 터져나온 피가 목화송이에 스며들었다. 종이의 문장이 법이 되기까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북부의 진영에서는 또 다른 표정이 있었다. 병사들이 모닥불 옆에서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었다. 한 젊은 병사가 말끝을 올리며 동료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싸우는 건 연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야? 그의 목소리는 의문이었지만 눈빛은 결심으로 바뀌어갔다. 옆자리의 병사는 불빛에 얼굴을 비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전쟁은 이제 더 이상 땅의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모닥불 위에서 튀어오른 불씨가 어둠 속으로 흩날렸다. 불씨는 작았지만 그것은 문장의 불빛처럼 꺼지지 않고 남았다. 남부 병사들의 막사한 낡은 초에 불이 깜빡였다. 그들은 낮에 읽은 신문을 벽에 던졌다. 선언문을 읽은 이들은 분노와 모욕을 삼켰다. 이제 우릴 노예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냐? 술에 취한 한 병사가 총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격분 속에서도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흔들렸다. 남부가 지켜온 질서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그림자가 그 안에 있었다. 유럽의 항구 도시. 영국의 신문이 인쇄소에서 쏟아져 나왔다. 런던의 노동자들이 점심을 먹으며 선언문을 읽었다. 한 젊은 인쇄공이 동료에게 신문을 흔들며 말했다. 이제 남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겠군.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섞여 있었다. 공장의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동안 노동자들은 노예 해방의 소식에 박수를 보냈다. 한쪽 구석에서 면화 상인은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이 선언이 곧 장사에 손해를 끼칠 거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계의 여론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를 지지하는 것은 곧 역사의 죄와 손을 잡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북부의 신문사에서 기자가 펜을 달리며 사설을 썼다. 이제 이 전쟁은 연방의 운명을 넘어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전쟁이 되었다. 인쇄기가 덜컥거리며 돌아가자 활자마다 잉크가 묻어났다. 그것은 사람들의 손에 닿아 다시 목소리가 되었다. 선언은 종이에서 출발했지만 사람들의 입술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었다. 전선의 교회에서 목사가 성경을 펼쳐들며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날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홍해 앞에 서 있다. 성도들의 눈물이 촛불에 반짝였다.
흑인 공동체의 노래는 더 힘차게 울렸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는 행진곡이었다.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박자를 맞추었고 노인들은 굽은 허리를 펴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노래는 문장의 생명을 더 길게 이어갔다. 해방선언은 모든 쇠사슬을 한 번에 끊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것은 전쟁의 의미를 바꾸었다. 연방을 지키는 전쟁이던 싸움이 이제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전쟁으로 바뀌었다. 종이는 여전히 전장에 닿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심장은 이미 그 문장을 따라 뛰고 있었다. 남부에서 도망쳐 나온 한 무리가 북군 진영으로 들어왔다. 새벽 안개 속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들의 어깨에는 멍이 남아 있었고 발은 맨발로 갈라져 있었다. 그들은 경계병 앞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서 있었다. 경계병은 잠시 망설였으나 그들의 눈빛 속에서 이미 결심을 읽었다. 우린 싸우고 싶습니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말은 간청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곧 낡은 창고에서 군복이 꺼내졌다. 다른 단추가 손에 쥐어졌고 무거운 장총이 낯선 손에 얹혔다. 맨발의 남자가 군화를 신으며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쥐었던 곡괭이 대신 총을 쥔 순간 그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전장은 차별을 지우지 않았다. 흑인 병사들은 종종 가장 위험한 자리로 배치되었고 보급품은 늦게 도착했다. 어떤 지휘관은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명령을 주저했다. 그러나 포성이 울리는 순간 그들의 용기는 망설임을 지우고 있었다. 참호를 뛰어넘으며 돌격하던 흑인 병사의 눈빛에는 더 이상 노예의 그림자가 없었다. 총성이 이어지고 적의 방벽에 부딪히며 그는 쓰러졌다. 그러나 그의 손은 끝까지 깃발을 놓지 않았다. 그 모습은 옆에 있던 백인 병사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새겨졌다. 남부의 농가에서는 불안이 자라났다. 들판에서 일하던 노예들이 밤마다 사라지자 지주들은 횃불을 들고 순찰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들의 불빛은 점점 더 두려움의 빛이 되어갔다. 그들이 무기를 들고 돌아온다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 질문은 집안의 벽을 두드렸다. 아이들이 잠든 사이 부엌 뒤편에서 하녀가 창문을 열고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보이는 번개 같은 빛은 사실 대포의 섬광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저기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어. 그 목소리는 노래처럼 번졌다. 북부의 신문은 새로운 장면을 실었다. 흑인 병사들이 전장에서 용맹히 싸웠다. 활자들이 대중의 눈앞에 펼쳐졌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이들의 증언은 달랐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앞에서 싸웠다. 이 말은 북부 사회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해방선언이 문장이었다면 흑인 병사들의 피는 그것을 증명하는 도장이었다. 남부의 전선에서 한 장교는 전투일지를 쓰며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 노예와 싸우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된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 그는 펜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다. 머리 위로 연기가 짙게 흘러가고 있었다. 연기는 전장의 흔적이자 새로운 시대가 오는 조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북부 진영의 모닥불 주위에 병사들이 모였다. 백인과 흑인이 같은 불빛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시작했다. 낮은 음성이 번지고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노래는 언어와 억양을 넘어 하나의 박자가 되었다. 불빛에 비친 얼굴마다 하루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모두 같은 약속을 하고 있었다. 내일도 싸운다. 더 멀리 간다. 자유를 향해 간다. 해방선언은 종이 위에 잉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장 위의 피와 목소리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그 문장은 흑인 병사의 발걸음, 백인 병사의 시선, 남부 농장의 두려움 속에서 현실이 되었다. 아직 쇠사슬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붙잡을 힘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 전쟁은 더 거칠어졌으나 동시에 더 분명해졌다. 남북전쟁은 이제 단순한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자유를 위한 싸움이 된 것이다.